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나라 미국. 그들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가르치는 쪽이었던 그들. 이번엔 배우러 왔습니다. 기술 격차? 이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나라, 한국.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알던 질서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윌리엄 카터예요. 미국 국방정책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늘 같은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가지런히 매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늘 걸어가던 길을 따라 당당하게 펜타곤 건물로 향했죠. 그 안은 늘 반짝이고 정돈돼 있었고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무기와 국방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탱크, 전투기, 미사일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 기술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들 믿고 있었어요. 그 순간마다 저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벽에는 지도랑 도표가 가득 걸려 있었고 커다란 화면에서는 전투기와 거대한 군함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그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이 그때는 꽤 자랑스럽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왜냐고요? 30년 넘게 미국의 기술만을 연구하고 분석해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다른 어떤 나라도, 특히 한국은 절대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 그게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생각이었죠. 한국은 그냥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의 기술을 베껴 쓰는 나라. 그래서 누군가 한국의 기술 얘기를 꺼내면 저는 조용히 웃으며 넘기고 있었죠. 우리 전차가 더 강하고 전투기가 더 빠르고 미사일은 훨씬 정확하다. 그게 제가 매일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책상 위에 낯선 초대장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방기술 전시회 초청장. 처음엔 그냥 무시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 보러 뭐 하러 가지? 제게는 별로 대단할 게 없는 행사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종이는 계속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볼 때마다 저를 노려보듯 말하고 있었어요. 가보지 그래요? 하고 말이죠. 처음엔 애써 외면했어요. 그런데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자꾸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내 생각이 틀렸다면? 그 생각이 싫었어요. 저는 늘 확신에 차 있었고 틀린 적이 없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초대장을 자꾸 보게 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진짜 뭔가 다르면 어떡하지? 궁금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가보자. 새로울 건 없겠지만 내가 맞다는 걸 확인하자. 여행 전날 밤 집안은 고요했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은 벌써 다 싸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창밖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걸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별이 이렇게 보일까? 그 순간 저는 아직도 제 세상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제 지식에, 제 판단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죠. 하지만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그 익숙하고 안락했던 제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거였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죠. 창밖 아래로 펼쳐진 풍경은 작고 멀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울 방산 박람회에 대한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들고 있었지만 사실 눈길만 주고 있었지 내용을 읽고 있진 않았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계속 그런 생각만 떠오르고 있었어요. 평생을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외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반대편 나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을까? 그 생각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고 뭔가 이상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공항 안은 밝고 깨끗했고 어딜 봐도 낯선 기계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다가왔는데 로봇이었어요. 정중하게 여행객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죠. 순간 저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예상 못했는데. 공항 안을 걸으며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양쪽 벽면엔 전광판이 번쩍이고 있었고 영어와 한글이 나란히 표시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있었어요. 미래를 위해 설계된 느낌이 들고 있었달까요?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 뭔가 작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도심으로 가는 택시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유리로 된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고 도로를 따라 전기버스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길가엔 사람들이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한국은 이렇지 않았어요. 느리고 조금은 옛날 느낌이 나리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모습은 달랐어요. 너무 현대적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짐을 침대 위에 툭 올려두었어요. 창가로 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도시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빛과 에너지,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멋져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속지 마. 건물이랑 버스가 무기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진짜 기술은 내일 보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공항에서 봤던 그 로봇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움직임, 그 말투, 그 전체적인 느낌이요. 그리고 거리도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심지어 공기마저 가볍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 모든 게 예상 밖이었어요. 밤이 되자 호텔 침대에 앉아서 박람회 안내 책자를 넘기고 있었어요. 보는 이름마다 낯설고 소개된 프로젝트들도 제가 모르는 것들이었어요. 한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KF-21 전투기. 잠깐 손이 멈췄어요. 예전 회의에서 소문처럼 들었던 적은 있었지만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또 하나의 복제품이겠지. 그때는 그렇게 넘겼었어요. 근데 이렇게 책자 한가운데 버젓이 소개되어 있는 걸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잡히고 있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보면 알겠지. 불을 끄고 누웠지만 그 낯선 감정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죠. 정확히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뜨고 있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했지만 도시는 벌써 깨어나고 있었어요. 자동차 소리가 창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인도 위를 바쁘게 걷고 있었어요. 마치 이 도시는 밤새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늘 입던 감색 정장을 꺼내 입고 구두를 천천히 닦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익숙한 제 얼굴이 비쳐 있었죠. 똑같은 얼굴, 똑같은 넥타이 매무새. 근데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도시 때문인지 아니면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던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호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 속에 이상하게 상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건물들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고 곳곳에선 전광판이 번쩍이며 뉴스와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박람회장이 있는 쪽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었죠.
그 건물은 정말 컸어요. 유리로 된 벽, 넓은 계단, 입구에는 경비들이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밝은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명찰을 목에 걸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여기저기서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아랍어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중심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입장 배지를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제 눈앞에 나타난 건 K2 전차였어요. 커다랗고 묵직한 몸체. 검은색 바디가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튀어나온 곳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죠. 주변 화면에선 이 전차가 지늘길을 지나고 언덕을 오르고 정확하게 포탄을 발사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이건 복제품이 아닌데 전혀 미국 전차와 닮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기계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빠르고 영리하고 위협적이었어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전시장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을수록 제가 잘 안다고 믿었던 세상에서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곳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K9 자주포가 눈에 들어왔어요. 또 다른 한국 무기였어요. 화면 속에서는 유럽의 눈 덮인 들판을 달리며 빠르게 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었어요. 너무 빨라서 놀라고 있었죠. 손에 쥐고 있던 노트의 귀퉁이를 모르게 꼭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KF-21 보람의 전투기 부스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진열된 모형은 매끈하고 회색빛이었고 날개는 새처럼 유연하게 휘어져 있었어요. 뒤편 화면에선 실제 시험 비행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구름 사이를 자유롭게 돌며 날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착륙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그 부스 옆에 서 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깨끗한 흰색 자켓을 입고 있었고 작은 사람들 무리 앞에서 조용히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크게 말하지 않아도 모두 그녀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박지영 수석 엔지니어. 그녀의 명찰엔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잠시 멈춰 섰어요. 생각보다 어려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자신감, 집중력, 그리고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녀가 KF-21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말투도, 자세도, 설명 방식도 어디서 베낀 게 아니라 그녀만의 것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구나. 어쩌면 지금은 앞서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말로 꺼낼 준비가 안 됐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가 분명히 열리고 있었어요. 전투기 부스를 뒤로 하고 다음 전시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모든 게 이젠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KF-21 전투기 부스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겉으론 그냥 궁금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더 보고 싶었고 더 알고 싶었어요. 지금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제 안의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박지영. 이번엔 실제 크기의 전투기 모형 옆에 서 있었죠. 뒤편 스크린에선 레이더 시스템과 움직이는 표적, 그리고 그에 빠르게 반응하는 전투기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사람들의 시선을 손짓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 손끝 하나에도 목적이 있었고 말 한마디마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모르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그녀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지역에 맞는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낀 게 아니라 새로 만든 겁니다. 그 한마디가 갑자기 차가운 바람처럼 가슴을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늘 미국이 기술의 중심이라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들면 다른 나라가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게 당연하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보며 저는 마치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선생님 같았어요. 설명이 끝나자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전투거리, 무게, 연료 효율 같은 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제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일부러 복잡한 용어를 써서 스텔스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속으로는 과연 얼마나 아는지 보자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기체의 각도와 레이더 반사율, 표면에 입힌 흡수 물질, 실제 실험에서 거친 과정까지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외운 답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 과정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는 어느새 잊고 있었어요. 주변에선 사람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속이 이상하게 먹먹해지고 있었어요. 그게 의심인지 아니면 존경심인지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어갔어요.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짧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 한 문장이 종처럼 울리며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창밖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전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참 전, 제가 한국 기술자들을 가르치던 시절이요. 그들은 조용히 제 말을 적고, 묻고, 따라오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박지영 같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있었어요. 이끌고 있었어요. 그건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아픈 깨달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진 않았어요. 그보다는 어딘가로 연결되는 새로운 문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그 문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 문을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 문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박람회에서는 큰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어요. 제가 익숙한 분위기였죠. 넓은 회의장, 길게 이어진 테이블, 딱딱하게 각 잡힌 양복 차림의 사람들. 무대 뒤에는 여러 나라의 국기가 서 있었고 카메라와 기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무릎에 얹고 익숙한 자세로 준비하고 있었죠. 주제는 차세대 국방 시스템 늘 자신 있어 하는 주제였어요. 하지만 어제 봤던 박지영 엔지니어의 말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어요. 우린 베낀 게 아니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유럽 장성이었어요. 한국의 전차와 드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죠. 그 다음은 중동 지역의 방산 전문가. 그는 한국 기술이 사막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미국에서 오신 토머스 리드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에 살짝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있었어요. 단상으로 걸어가며 무대 앞에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목을 가다듬고 말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저는 미국이 군사기술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를 보고 배우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죠.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번 박람회를 둘러보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객석에서 낮은 웅성임이 퍼지고 있었어요. 놀란 얼굴도 있었고 조금 더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제 저는 KF-21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걸 봤습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었어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담긴 기술이었죠. 노트를 내려다봤지만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었어요. 이곳의 기술자들은 이제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뒤따르지 않아요. 그들은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맨 뒤에서 손 하나가 올라갔어요. 미국의 유명 방산 기업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리드 씨,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한국 기술이 미국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회의장 전체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이제 더 뛰어난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복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한두 번 울렸고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 쳤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속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 이후 발표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엔 딱 하나만 남아있었죠. 정말 많이 틀렸었구나.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진실을 보게 되자 마음속 한 구석이 조금은 시원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다시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그 위에 떠있던 별들은 내 고향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 안의 세계도 조용히 바뀌고 있었다는 걸.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고 있었어요. 호텔 창문으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도시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들이 도로 위를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귀에 핸드폰을 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죠. 워싱턴의 아침과도 비슷했지만 이곳은 어딘가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짐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장은 가지런히 접어놓았고 셈이나 노트도 가방 안에 잘 넣어두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생각들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어제 세미나 때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했던 말들, 조용했던 회의장, 그리고 천천히 울리던 박수 소리. 그건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도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박람회장을 다시 찾고 있었어요. KF-21 전투기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전시장 안은 어제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큰 인파는 빠져나가 있었고 몇몇 관람객들만 조용히 사진을 찍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지영 그녀도 그곳에 있었어요. 전투기 옆에 서서 작은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장은 벗어놓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어요. 전날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그 얼굴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전투기 주변을 걸으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고 날개와 엔진, 뾰족한 기체 앞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이룬 기술이 아니라
이 나라가 가지게 된 믿음과 용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쪽 부스 구석에서 작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에 못 봤던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가 미군 장교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였어요. 1995년. 백호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 기술을 넘기고 훈련을 도와주던 시절이었죠. 우리는 도와주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빨리, 그리고 이렇게까지 멀리 성장할 줄은요. 그때 제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통역으로 거기 계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리드 씨는 자신감 있었고 진지했지만 공정한 분이었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언젠가 리드 씨가 다시 보고 싶어 할 만한 걸 만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재킷 입은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와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세계 사이를 잇는 사람. 전시장 문을 나설 땐 가슴속이 조용했어요. 슬프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깊이 울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멀리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구름 사이로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그게 한국 비행기였는지 미국 비행기였는지 이젠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국경보다 더 큰 걸 믿게 되었으니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 멈추지 않고 만드는 사람들. 그들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탑승 게이트가 열렸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여행은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은 계속 열려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